5위 영화로 가겠습니다. 5위는요. 더 드리머스 몽상가들. 네. 이거는 뭐안 하나? 안 하네? 나왔죠? 네, 뭐 안 하려고요. 몽상가들. 저는 오늘 리스트 중에서는 이 영화가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래? 좋아요? 이 영화 좋아요 저는. 에바 그린 좋으니까. 사기 캐릭이요? 거기 에바 그린 대신에 그것도 아까 있고, 그 사다가 나왔으면. 이 영화는 되게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막 자극하는 영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보다가 지금 저 상황의 배경은 뭘까? 여기 나오는 음악은 뭘까? 이 음악에 담고 있는 어떤 함의는 뭘까? 이런 호기심을 계속 주고 그 중간중간에 다른 그 옛날 얘네가 영화광이잖아요. 그렇죠. 영화광들이 영화광들의 이야기인데 이 얘네들이 흉내내는 이 영화는 뭘까? 뭐 이런 지적인 호기심을 계속 주는 영화라서 이게 영화가 야하다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보다 되게 좀 지적인 영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맞아. 예, 저도. 그래서 저는 참 좋았고요. 좋게 봤습니다. 예. 그 근친이라는 그 아주 시크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2003년 보수적이라면서 아닌 것 같아. 아니 너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그러니까 자 누가 나왔어요? 2003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예, 거장이죠. 예, 예, 거장이죠. 거장이 만든 영화고요. 우리가 예전에 거유도 아니고 거장이야. 나 참요. 네. 19금이 거기 지금 그 거유란 말이 맞아 이게? 근데 또 모르죠. 맞잖아 이게. 감독이 거유지 어떻게 알아? 에바 그린 거유잖아. 네. 예, 저기 그 헤드윅에서 얘기했던 헤드윅에서 그노시스로 나왔던 마이클 그렇죠. 피트. 예. 네. 마이클 피트가 매튜라는 이제 미국인 프랑스에 가 있는 미국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 그린 사기 캐릭 에바 그린. 에바 그린은 이게 데뷔작이었죠. 네, 데뷔작이었죠. 예. 이사벨이라는 쌍둥이 남매 중에 이제 여자로 나오고요. 루이스 가렐이라는 배우가 테오라는 이 남자 이제 오빠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이 가족의 아버지로는 로빈 레누치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어머니는 안나 챈슬러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이 남매가 엄청난 그 영화광이에요. 그렇죠. 예, 이사벨과 테오. 그런데 얘네들은 굉장히 어떤 계속 성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남매죠. 이상하죠. 아주. 이상하죠. 근친의 코드가 있어요. 근친 코드가 아주 강하죠. 네. 예. 근데 이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유학 유학생인 이 매튜라는 친구가 미국인 친구가 사이에 끼어요. 얘네 일당의 한 멤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좌충우돌의 삼각관계죠. 예, 좌충우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는 되게 자유스럽고 성적으로도 개방적이고 좀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프랑스가 그런 거야. 이게 물론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은 그 68년 68혁명. 68 그 학생운동 혁명이라고 그러나요? 68혁명이 나옵니다. 예. 그 배경이에요, 딱. 거기 그때 이제 미국 애가 프랑스에 가서 그런 래빗 홀이라고 그러죠. 그 앨리스가 그 래빗 홀에 들어가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토끼굴. 토끼굴에 들어가서 겪는 어떤 성적인 판타지랑 얘가 느끼는 그 프랑스 문화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를 다룬 영화예요. 이 마이클 피트가 되게 토끼 눈을 자주 해요. 이 영화에서 졸래가지고 토끼 눈을 되게 계속 토끼 눈을 하고 있어. 문화 충격이지.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갈등들이 좀 있어요. 이 두 몸과 영혼이 붙어 있는 이 남매, 남매와 그 사이에 파고든 이 미국에 매튜. 근데 매튜가 딱 봤을 때 얘네들은 성적으로 되게 개방적이고 막 남매가 막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러려냐고서 이사벨이랑 관계를 했는데 버진이었던 거야. 처녀였던 거야. 이사벨이. 충격을 받죠. 너 이럴 줄이야. 이럴 줄 몰랐어. 거기서 그 에바 그린이 눈물을 흘리잖아. 그러면서 둘이 피투성이가 돼서 서로 막 아주 격렬하게 키스하는 막 사랑한다고 막 키스를 막 나누죠. 그 68혁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68혁명이 뭔가요?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회혁명 운동인데 학생과 근로자들이 일으킨 사회혁명 운동으로 5월 혁명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1968년 3월 미국 베트남 침공에 항의해서
그렇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파리 사무실을 습격한 대학생 8명이 체포가 되자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거기- 전쟁에 반대하는 네. 얘기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노동자들까지 다 합세서 이제 사회 전반의 시민들이- 이슈로의 총파업이 벌어진 거죠. 지금 프랑스의 총파업은 유명하기도 하고 거의 반전 시위처럼. 근데 이게 점점 긍폭돼서 모든 권위주의나 보수주의에 반대하는 쪽으로 그 사회가 변화하는 더 거야. 확대가 그래서 사회혁명운동, 사회변혁운동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거죠. 뭐 사르코지가 뭐 그 68 혁명은 사실 뭐 실패한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죠. 68 혁명하고 나서 세계로 뻗어갔죠. 이 혁명의 그렇지. 불길이. 미국, 일본, 독일, 특히 일본의 전공투인가 뭐, 뭐 그렇죠. 일본의 학생들도 이런 그 프랑스에서도 뭐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프랑스 무슨 제1대학, 제2대학 이렇게 하잖아. 대학을 이름을 권위주의 다 없애고 번호를 그냥 붙여버렸어요. 나도 그 방법 우리나라에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프랑스 국립대학들. 제1대학부터 뭐. 그 혁명 이후에 그렇게 된 거야. 뭐 그렇게 하고 뭐 여권도 되게 많이 신장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68 혁명이 미국의 베트남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다른 나라.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 쳐들어간 거 반대하다가 휘말린 거야. 근데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도 잘 살고 있는 프랑스인 이상하게 살지만 잘 살고 있는 애들한테 미국 애가 와서 뭔가 잔잔한 그 연못에 돌을 던진 거지. 그래서 관계들이 크랙이 생기고 예. 여자가 사랑을 느끼고 나중에 그 혁명에 막 동참해서 여자가 또 갈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론은 미국이 문제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 이 68혁명이라는 이 완전 소용돌이인데 이 소용돌이가 계속 이렇게 보여져요. 영화 내내 배경으로. 얼핏 나오지. 예, 얼핏 나오는데 결국에 이 세 명의 애들은 그 부모님이 잠시 여행을 떠난 사이에 이 빈 집에 남아서 이 집안에서 머무르면서 아주 그냥 계속 토론하고 그냥 즐기고 완전히 그냥 방탕하게 그냥 거기서 지내는 거죠. 영화광들로서 어떤 영퀴하잖아. 예, 영퀴. 계속 나오죠. 영퀴하고. 우리 하던 그 영퀴. 예. 이 그 레옹 보면은 왜 마틸다랑 레옹이랑 패러디하는 거. 해가지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영퀴를 퀴즈 해요. 내고. 우리도 언제 그런 거 무모화하면은 그런 것만 해보면 재밌겠다. 아니, 막 느닷없이 씬을 갑자기 막 하잖아요. 맞아. 아 나는 근데 그거 그 맨 처음 그 에바 그린이 맨 처음 영화 흉내를 내는 게 뭐냐면 그 장르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 그렇지. 내가 들어라.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저 이 영화를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 예, 제대로 본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부분은 봤었는데 와 저는 이 장면에서 셋이 처음 만난 날 맨 처음 그 센 강변을 이렇게 막 밤에 이렇게 딱 걸어요. 경찰한테 쫓기다가 그렇죠. 이제 센 강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막 밤새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튜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았다. 진짜 파리 사람들을 만나서 그 파리 사람들과 밤새 이렇게 어떤 지적인 토론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얘기를 에바 그린이 딱 하면서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처음 했던 말이 뭔 줄 알아? 딱 그러면서 내 멋대로 해라의 대사를 하는 거죠. 그 여자 주인공이 뉴욕 헤럴드 트리뷴 이 신문을 파는 그 외침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에바 그린이 표정을 딱 바꾸면서 그 대사를 딱 쳐요. 근데 거기서 저는 닭살이 이게 확 돋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이었고. 뭐 장르 고다르 다 프랑스 사람들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 프라이드가 있죠. 영화는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발명한 거야. 그렇죠. 그 뭐 리미에르 형제가 만들었으니까 프랑스에서 모든 영화가 뻗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영국 애들이 축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계속 영화의 전반에는 계속 그 내내 크고 작은 성적인 긴장감으로 아주 가득하거든요. 영화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바 그린이 아니었으면 이 느낌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에바 그린은 뭐 좀 섹시하다기보다는 좀 지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묘하잖아, 약간. 그러니까 얘가 그냥 옷 안 굉장히 벗고 섹시한데 굉장히 지적이죠. 그 좀 이러기 쉽지 않은데 캐릭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이번에 뭐 올해 이제 그 신시티 2 로드리게즈 감독의 신시티 2의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대가 되죠. 신시티 그것도 시크한데. 좀 그런데 좀 씩한 영화죠. 이 영화로 에바 그린이 단번에 그냥 스타 돼가지고 헐리우드 진출해서 아주 그냥 큰 배우가 됐고요. 우리가 에바 그린 영화 한 번 하지 않았나? 네, 뭐 몸 했죠. 했었고
예. 우문이 다음이에요. 드림워스 다음에. 본드 걸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치. 스카이폴인가? 저도 아니지, 스카이폴이 저 아니야. 카지노. 카지노 로얄. 카지노로요. 네. 근데 베르톨루치가 그러니까 이사벨 캐스팅 하는데 되게 심혈을 기울였대요. 어떤 배우를 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에바 그린을 만나고 10초 만에 결정했대요. 딱 초? 네, 10초 만에 나도 그럴 것 같아. 이사벨을 나라도. 만났. 내가 이사벨을 만났다. 딱 바로 이런 반응을 하면서 그리고 매튜 역은 그 마이클 피트 전에 이제 고려가 됐던 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가 고려가 됐는데 에베이터 때문에 거절했고 비슷한 이미지네요. 예. 마이클 피트랑 디카프리오랑 좀 비슷해요. 네, 느낌이. 이미지예요. 그리고 제이크 질레날한테도 질레날. 제안이 갔는데 제이크 질레날은 나 너무 이거 못하겠다. 너무 벗고 너무 과도하고 이건 좀 못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마이클 피트는 가수이기도 해요. 헤드윅에서 노래도 네. 직접 다 했고 자기 밴드도 있고 뭐 이 영화 보면은 중간에 마이클 피트랑 얘네 이 자매랑 자매가 아니고 이 남매랑? 쌍둥이랑 남매? 그 에릭 클립튼이랑 지미 핸드릭스 얘기를 해요. 그때거든. 네. 68년서부터 70년 요때. 그래서 이 프랑스 애들은 뭐 에릭 클립튼이 좋다 그랬더니 마이클 피트가 그건 아니다. 지미 핸드릭스. 그 매튜와 테오 테오. 사이에 네 번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번의 논쟁인데 맨 처음에 논쟁이 버스터 키튼이냐 찰리 채플린이냐. 그렇지. 네, 누가 더 재밌냐, 누가 더 완벽한 코미디언이냐 이 논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에는 키튼 편을 들고 태호는 이제 채플린의 편을 들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이 크랩튼과 에릭 크랩튼과 지미 핸드릭스 논쟁이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막 전쟁 얘기하고 뭐 베트남 전쟁 얘기하고 여기서 조금 이견을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모택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모택동이 마오. 마오를 프랑스에는 굉장히 위대한 예술가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얘는 반대하죠. 지금 미국 애들은 이제 미국 공산당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옷을 입고 걔네들 같은 노래를 부른다. 다 부속품일 뿐이야라고 이제 얘는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 뒤에 뭐 포스터도 붙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그 데모장에 뛰어쳐 나가서 여기에서 화염병을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논쟁을 하죠. 갈라지죠. 그러면서 끝나죠. 그렇죠. 예. 네. 뭐 근데 아까 그 음악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근데 그 음악 나오면서 음악이 틀어져 있어. 헤이조라는 아주 지미 핸드릭스 유명한 곡이 나와요. 헤이 조. Don't make it. 헤이조가 그 가사가 과격해서 우리나라에선 금지곡이었어. 그래요? 총으로 누굴 쏴 죽이고 너 왜 쏴 죽였냐? 내 여자랑 뭐 이런 건데 지미 핸드릭스 버전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지미 핸드릭스가 아니야. 내가 모르는 버전이야. 그 누군 거냐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마이클 피트가 부른 거야. 그래요? 그거를 마이클 피트가 부른 거더라고. 내가 헤이조 버전들 다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처음 듣는 버전이야. 거기다 이렇게 소리가 크게 그래서 나거든. 제가 여기에 계속 그 미국 락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계속 나오죠. 계속 미국 락 음악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제가 대체적으로 잘 모르는 노래들이고 이래서 제가 이거 저기 네이버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악 네, 음원 찾는 거. 근데 제가 하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거였나 봐요. 아 그래? 다른 건 다 찾았어? 네, 다른 거는 웬만큼 다 뭐 어떤 음악이 제니스 선정했어? 조플린 음악이 저는 제일 왜냐면 이게 선정했어요. 영화가 68년 68 혁명인데 그때 우드스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락의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던 히피.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있었고 뭐 그때 대단했죠. 뭐 도어스부터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배경이고 이 집은 완전히 그냥 프랑스의 상류층 아니 중산층 이상의 집이에요. 아버지는 시인이고 막 집도 되게 화려한 편이고 넓고 근데 계속 이 애들의 그 이야기 속에 계속 그 미국의 그 미국 문화. 락 음악이 계속 락롤 음악이 나오는 거죠. 되게 거기서 묘한 그 그쵸. 믹스 매치 믹스 그리고 매치가 감독은 나오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렇죠.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또 영어로 해. 네. 그러니까 에바그린 나는 에바그린 처음 나왔을 때 영국 여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악센트나 이런 게 영국 스타일이고 그런데 에바그린 프랑스 여자예요. 근데 영어도 되게 잘하고 일단 말에 그거 없으니까 참
어때요? 이 영화의 어떤 수위나 이런 거가 이건 아까 감각의 제국과는 또 다르죠? 야, 여기도 뭐 저기 그 나오죠. 마이크 피트의 땅, 마이크 피트당. 난 피트당. 뭐 에바 그린의 루이스 땅. 가렐의 땅, 에바 그린의 땅 계속 나옵니다. 예. 나오고 당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쌍둥이가 완전히 1촌하냐 형제가 2촌이냐? 2천. 어? 2촌인가? 둘이 한 침대도 자고 옷 벗고 같이 목욕하고 막 거기에 이 남자애까지 끼어들어 셋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쓰리썸이 되는 거야. 쏠리썸. 그래서 그 같이 셋이서 목욕하는 그 유명한 씬이 있잖아. 예. 욕조에 이렇게. 욕조에서 누워서 그거는 글루미 선데이 영화 보면 그 삼각관계가 같이 목욕하는 장면이 있어. 이 남매간에 되게 그 묘한 긴장감을 처음 이제 눈치챈 매튜가 토끼 눈을 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죠 이사벨한테. 내가 보기엔 되게 이상한데 아, 부모님이 부모님? 아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딱 그 이사벨이 하는 얘기가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게 그런 거야. 예, 부모도 모르게 그 두 남매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완전히 완전 집착. 근데 이 사이에 매튜가 끼어들면서 매튜가 장난처럼 시작한 영퀴를 못 맞추면 벌칙을 주는데 진짜. 그 벌칙으로 자, 너 매튜랑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지. 네. 근데 얘가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매튜를 붙잡고 매튜는 막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겠다고 뭐 이러는데 바지를 벗겨요. 그렇죠. 바지 거기서 이제 매튜의 당 안에 당에 그 비키니 사진이 붙어 있죠. 에바그린 사진이 있지. 비키니 사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귀여운 걸 봐라. 그러면서 이제 딱 에바그린이 바다에 눕는 거예요. 아, 근데 알고 보니 처녀였던 거지. 그리고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리 에바 그린이 4개 게임에서 져서 첫 그 상반신을 탈의하는 셔츠를 하나씩 풀러서 셔츠를 확 벗는데 저는 이렇게 춤을 추지요. 네, 저는 거기서 진짜 깜짝. 그리고 이제 밑에 하의도 벗잖아요. 저는 거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왜 사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왜 게 사기인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68혁명의 그 분위기가 극도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잖아. 사람들이 그 불합리한 것, 부조리를 다 깨고. 그러니까 그것이 프랑스가 가장 앞서 나갔지만 다 따라갔다고. 그러니까 특히 미국도 따라가고 일본도 따라가고. 그 분위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진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런 가치야. 남녀 간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극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죄스럽지 않다라는. 우리는 그걸 하게 되면 방탕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벌칙으로 둘이 매튜랑 이사벨이랑 막 하는데 처녀잖아. 처녀인 건데 이 태호는 옆에서 계란 후라이.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야. 계란 후라이를 딱딱하면서 그 팬에다가 그거 되게 인상적이잖아. 한번 쓱 쳐다보죠. 한번 쳐다보고 그냥 계란 후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좀 뭐 물론 뭐 영화적인 그런 거겠지만 그런 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김PD가 방금 얘기하는 그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막 헤매는 새 몸과 마음들이. 이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셨다가 얘들이 이제 부모님이 주신 돈이 다 떨어져요. 네? 막 이제 막 하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돌아오지. 부모가 돌아오죠. 근데 얘네들이 셋이 옷을 벗고 같이 뒤엉켜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부모님 보고 완전히 이제 충격에 빠지죠. 그렇죠. 아버지는 막 이 분을 막 못 참아서 막 씩씩거리는데 어쨌든 저는 이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진짜 프랑스 부모는 이렇구나. 그렇지. 딱 수표로 딱 써가지고 걔네 깨우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조용히 있고 걔네 눈에 보이는 잘 보이는 데다 수표를 딱 꽂아놓고 아버지가 그냥 이대로 나가? 그러니까 그럼 얘들이랑 저녁이라도 먹을래요? 그러면서 이제 딱 데리고 나가죠. 진짜 나가버리시죠. 아주 개방적인 네. 부모인데 그 상황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지. 우리 같으면 저는 먼지가 나도록 맞지 않았을까? 맞는 거 같고 안 끝날 것 같아. 빗자루로, 예. 이건 맞는 거 같고 일단은 그 상황에서 기절했을 것 같아. 셋이 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의 비명 소리로 알람 소리로 깰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사벨이 먼저 깼는데 그 수표를 발견을 하고 알죠 이제. 엄마 아빠지고 왔다 갔구나. 그리고 우리를 봤구나. 우리를 봤구나. 그래서 이제 이사벨이 죽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렇죠. 우리 죽어야겠다. 그쵸. 그래서 가스관을 탁 연결해가지고 길게 뽑아서 그냥 다 이렇게 가스관을 이렇게 탁 이렇게 마시면서 이 가스를 맞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68혁명의 그 불꽃 그렇죠. 돌멩이 하나가 유리창을 딱 끼고 들어오면서 애들이 다 일어나서 그리고 애들이 태우랑 다 깼는데 이때 이자벨이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가스관을 다시 말아갖고 다시 가요. 다시 주방으로 가서 말아놓고 야 지금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이러고 혁명이 살렸지. 그쵸. 이 아이들을 혁명이 살렸어. 이런 분위기가 하나 더 있는 건 프라이봄? 프라이봄. 역시 그 프라이봄의 그 격렬한 그 긴장감 뒤에 있는 남녀들의 그 이런 거. 그렇죠. 좀 색깔은 다르긴 한데 약간 비슷하네요. 프라이봄도 다니엘 데 루이스 나왔던.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에바 그린에게 좀 더 완전히 흠뻑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괜찮아? 그 근친이고 뭐 이런 건데도 아니 그냥 배우에 대한 배우에 대한. 중간에 신의 느낌은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저는 그냥 그정 이게 씩하고 막 이상해 보이고 막 이러지 않았고요. 저는 도리어 그냥 이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상징 정도로 느껴졌어요. 그렇죠. 이 시대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시대로 가는 그래서 그 막 목소리가 막 높아지는 어떤 이 뜨거운 시대를 그냥 그 어떤 하나의 우리가 보기에 되게 일탈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감각의 제국은 보기 불편한 장면으로 그려져서 보기 불편하고 몽상가들은 굉장히 예쁘게 그려서 예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다. 네. 감각의 제국의 그 역사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이 그 두 사람의 그런 미친 사랑을 상징화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감각의 제국에서 처음에 땅 나오잖아. 할아버지의 땅. 이 여기서도 영화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마이클 피트의 당이 나온다고. 근데 느낌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 할아버지 당은 좀 추하고 저거 왜 저래 뭐 이런데 여기서 당은 물론 좀 쇼킹하긴 하지만 그냥 영화의 한 부분 같은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리얼리즘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아까 감각의 제국은 그 리얼리즘을 잘 살렸고 물론 이 두 영화 사이에는 실제 섹스와 아닌 거에 차이가 있죠. 그리고 베르톨루치 감독은 사실 뭐 몽상가들은 뭐 그렇다 치고 그 전에 옛날 70년대 영화들 좀 유명하게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죠. 말론 브란도의 당. 하여튼 당. 예, 그 당이고 그다음에 1900년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건 로버트 드니로의 당. 여러분들 그 대배우들의 당을 보시려면 베르톨루치의 로버트 드니로랑 그 도널드 서널랜드, 도널드 서널랜드랑 저기 제랄드 바디오 이 사람들의 당. 젊은 로버트 드니로의 1900라는 영화 있어요. 물론 베르톨루치가 전 세계적으로 명망을 얻은 거는 이제 마지막 황제라는 작품이었죠. 그걸로 뭐 오스카도 받고 했으니까. 근데 이 베르톨루치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영화 하나씩 딱 이렇게 내놓는데 이 사람은 그 정말 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탈리안 특유의 어떤 그런 이야기꾼인 것 같아. 베르톨루치는. 아까 했던 얘기로 약간 다시 돌아와 보면요.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68혁명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을 세 명의 얘네들이 엉키고 뒤엉키는 이걸로 그러니까 상징화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뭐 아름다웠게 찍었다 뭐 이런 느낌보다 그런 어떤 메타포로 느껴졌어요. 그래요? 네, 감각의 자유와- 제국도 1940년대 하지만 거기 그 군인들이 지나간 장면도 나오잖아. 근데 뭐 전혀 어떤 시대적인 그 배경에 대한 대한 그걸로 안 느껴지고 그냥 그 사람들의 프라이빗한 어떤 걸로 나는 느껴졌어요. 옛날에 내가 이거를 20대 때 이거 다시 감각의 제국 얘기해서 그런데 20대 때 봤을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냐면 이 남자가 군대를 가기 싫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1930년대 일본은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완전 전쟁 아니 근데 상태니까. 이상하게 얼마 전에 다시 그 언컷을 봤더니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만 나오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몰라. 그런 편집본이 있었나? 좀 희한해요. 아무튼 저는 감각의 제국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최과장이 불편하게 느꼈던 감각의 제국의 사다를 에바 그린이 연기를 했고 그게 싹 다 바뀌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도 그게 내 질문인 거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그런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거를 많이 깨는 작업이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나는 좀 보수적이다. 나는 좀 개방적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보는 게 안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지 내 주장은. 감각의 제국도 좀 불편한 영화지만 봐서 내가 흡수할 수 있으면 좋은 거야. 튀겨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나는 감각의 제국은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영화였는데 살로 소돔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튀겨낸다는 거지. 그게 이제 누구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몽상가들은 버전이 2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R 등급이 있고 NC-17이 있는데 그 2가지 버전이 있어요. 3분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거기에 당들이 나오는 당들이 다 잘려 있겠지. 그 미국의 등급 그 잘 모르시는 분 전에 누가 질문하셨는데 이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G가 있어요. G 이거는 제너럴. 연소자 관람가 제네랄 G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PG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Parental Guidance Suggested예요. 그러니까 Suggest니까 부모가 함께 보는 거를 권장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PG-13이 있어요. 그냥 PG가 있고 PG-13은 강하게 권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불법은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R이죠. R은 restrict야. 이거는 그냥 성인용.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이제 NC-17인데 이거는 이제 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17세 이하는 못 보게 한 거예요. 다른 건 17세 이하가 부모랑 같이 와서 보면 괜찮은 거야. PG-13 이런 거는. 그러니까 13은 13살. 그죠? PG-13 13살 이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9금 하나만 있나? 중학생 관람가 이런 게 있나? 등급에 연소자 관람가 15세 관람가 15세가 있구나. 예, 15세가 있죠 중간에. 그다음에 19세. 예, 그리고 이제 연소자 관람 청소년 관람 불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예. 그다음에 등급 외. 등급 외는 이제 아예 판정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영관이 없지. 그건 서양에도 마찬가지죠. Not rated 해가지고 아예 이거 등급을 그냥 보류했다거나. 그래서 그걸 X 등급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 X 등급이란 말은 이제 없어요. NC-17으로 바뀐 거야. X 등급이. 그러니까 포르노 이런 것들은 이제 Not rated 되겠죠. 하여튼 뭐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화염병을 던지면서 그리고 이사벨하고 태우는 그 화염병을 던지는 그 장면으로 뛰어들고 매튜는 이제 뒤를 돌아서 군중 쪽으로 사라지죠. 그렇죠. 버림당한 거지. 예. 이 남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카메라를 가운데 고정시켜놓고 정경들이 막 이제 뛰어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잘 보시면 정경 2명이 넘어집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라스트 씬에 그런 있으시다라는 거. 그 라스트 씬에 흐르는 음악이 에디트 피아프의 정말 유명한 노래죠. 농 농예네 뭐 레그레트 이거죠. 예, 좀 나오는 음악.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뭐 나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regret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의미심장한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자유스러운 이런 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죠. 맞아. 저는 그 맨 처음에 그 매튜가 파리 거리를 걸으면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왔고 내 젊은 시절을 이곳에서 뭐 이렇게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호응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음악이 에디트 피아프 그 불란서를 대표하는 가수잖아요. 그 음악이 쭉 나오는데 엔딩 장면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은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찡해요. 얘네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썼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저 재밌는 디테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그 이사벨이 저녁을 초대해서 매튜를 밥 먹는 저녁 먹고 근데 아버지가 매튜한테 약간 좀 반하잖아요. 되게 멋있다 얘.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라이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무시러 가시는데 그 이사벨이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서 초를 딱 하면서 이제 놓고 이제 막 좀 얘기를 하다가 나 먼저 자러 갈게 그러면서 키스를 이렇게 하는데 가는 도중에 머리가 타거든요. 그렇죠. 그래? 예, 머리가 타는 타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의도한 게 아니었대요. 그런 거 촬영하다가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그냥 연기를 한 거야. 그냥 이게 상관없이 그냥 불에 탔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불을 끄면서 이렇게 뭐 연기를 한 건데 베르톨루치가 나중에 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괜찮아서 안 잘랐구나. 예, 그냥 넣었다고. 그게 정확히 표현하면 이사벨이 초로 가다가 머리카락이 순간 탔는데 이때 되게 슬로우로 나와요. 예, 순간 탈 때 매튜가 꺼요. 네, 손으로 이렇게 갖고 꺼주고 머리카락 이렇게 만지면서 그런 디테일이 있었군요. 네. 큰일 날 뻔했네.
홀라당 탈 뻔했네 우리 마이클 잭스처럼. 예쁜 에바 그린 근데 그 연출된 게 홀라당 아니었다. 출전한 게 아니었고 그냥 예. 그 부분만 왜 이렇게 슬로우로 나오길래 약간 의심도 그래도 나도 뭐가 처음에는 의미가 있나 보다 했죠. 의미가 이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일부러 나중에 편집할 때 나중에 그랬던 트리비아를 거고. 보다 보니까 사고였군요. 이게 있더라고요. 네, 사고요. 에바 그린은 올해 저것도 한다 그러더라고 300이 네, 2가 300 나와요. 네, 300 300이 2가 나온다 기대되네. 거기서 기대되죠. 에바그린이 아주 운동하고 나올 거고 땅땅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바 그린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온 그 여자. 사실은 여기서는 이 영화 찍고 좀 위험했지. 왜냐면 보통 이렇게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사라져버려. 아까 사다처럼 사라져버리지 역사의 뒤안길로.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을 찍었는데 거기서 뜬 거야. 그거 진짜 예뻤거든. 거기서 예쁘고 진짜 어떤 매력이 있다고 막 폴려드는 매력이 있지. 그래서 에바 그린이 지금 이제 상종가를 치는 거죠. 지금 나이가 이제 10년 전이니까 이제 33 정도 30 됐네. 아직 멀었네요. 네? 근데 좀 몸이 좀 사기 같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터질 듯이 그렇게. 얘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모니카 벨루치를 처음 봤을 때 모니카 벨루치 영화를 봤을 때 저 되게 섹시하면서 지적이고 네. 막 카리스마도 있고 카리스마 그렇죠. 있고 카리스마 있고. 몸도 사기고 그렇죠. 근데 에바 그린이 그렇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우리가 이런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 있더라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이해폭이 조금은 더 늘어나는. 근데 이게 어떤 사회적인 영화보다 성적인 영화를 봤을 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다른 거? 뭔 소리야? 몽상가들은 남매가 아주 그냥 돈독한 남매인데 그 중간에 껴든 애가 결국은 남매 사이를 못 뚫고 결국은 지가 떠난다 그런 얘기죠. 너무 돈독하지? 음.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영화였고요.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